한매 맞고 유세중 부상 있고 정치권이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좀 논란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성의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누가 젊은이들에게 해를 조선을 말합니까?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 세상에 불평불만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선동하고 이 대한민국이 못쓸 나라라고 이제 자살을 부추기고 죽은 자들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고 산 자들은 욕되다고 하는 이 더러운 역사를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가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죽음의 구판 벌이는 자 물러가라. 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것인데 그 금도를 넘어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러는데요. 예. 이 세월호라는 사고가 어떤 사고입니까? 상당히 어린 학생을 포함해서 무고한 인명이 많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고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정치적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요.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세월호 사고가 사실 인재라는 측면이 크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 부분을 잘 못한 측면, 그런 측면을 키운 측면이 당시 이 집권 세력의 그런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선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모도도 좀 부족한 차원에서 예. 이걸 가지고 다시 역공의 이 소재로 삼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도 사고 원인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좀 시신도 다 수습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고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파 소속의 후보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조건 듣고 가자는 식의 이 좀 꼬리 자르기 발뺌식의 그 논리로 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자기 지지층한테도 호소력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정작 지금 정치권에서도 김 후보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 후보는 내 발언에 문제가 없다. 여전히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오늘 뭐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른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당 차원에서 또 논평을 내놓고 김 후보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뭐 민주당은 지지율 폭락에 정신줄 놨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석고대죄해라 그리고 후보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김 후보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상태가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광화문 광장에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그 유가족들의 어떤 이제 천막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월호 그 천막을 계속 두자는 거냐 어떻게 어허. 하자는 건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발언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김 후보 발언 관련해서요. 그 강 기자 그 누리꾼들 반응 좀 잠깐 좀 짚고 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찬반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권력 욕심 때문에 망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뭐 제정신이 아니라 발악하는 수준이다라면서 예. 비난의 강도 높이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예. 눈치 안 보고 소신 발언을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멋지다 혹은 지지합니다. 예. 세월호 천막을 치워달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 정치데스크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속보로 전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중에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뭔가 불상사가 있었다,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어제는 저희가 급하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좀 전해드렸으나 영상이 좀 있죠? 노 기자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앞에 좀 장애인 단체가 좀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야. 급하게 유세를 좀 마무리하고 저렇게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어이구. 이동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한테 약간 부딪혀서 쓰러지는 식의 어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손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손으로 권 후보 쪽을 좀 밀치면서 저렇게 바닥에 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는데요. 사실 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좀 밀치는 상황에서 좀 가격을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땅바닥에 그대로 좀 꼬꾸라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돼서 실제로 저 이후에 꼬리뼈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는 꼬리뼈를 다쳤는데
지금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게 어제 오후 1시 좀 넘어서의 일인데요. 어제 오후에 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꼬리뼈를 다쳤다 보니까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함부로 이제 막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세가 모두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권 후보가 없이 유세단만 유세 현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4일에 뭔가 대구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회도 잡혀 있는데 어허. 이제 엉덩이 부분을 다치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지만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그 토론회에도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자초지종을 시청자 여러분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진 후보 측과 지금 아까 약간 밀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여성이 속해 있는 장애인 단체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 기자가 좀 취재를 좀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이제 캠프 측 대변인의 말은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좀 했었고요. 예. 장애인 단체 측에서는 테러다, 폭행이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테러나 폭행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직접 이 장애인 단체 가담이 됐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 이 여성에 속해 있는 장애인 단체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배후 세력을 밝혀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사고에 대해서 폭행이라거나 아니면 테러라거나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역시 당혹스럽고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에게 너무 과하게 캠프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차 교수님 얼마 네.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중에 폭행당했죠? 원희룡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제주지사 후보도 달걀 맞았죠? 그렇죠.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까지. 그래서 이게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이런 지금 세 가지 성격 자체가 지금 시점도 다르고 사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예, 물론 다르긴 때문에 합니다만, 예. 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정치 현장, 특히 선거 현장에서 폭력 행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불리를 따진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 오늘 권영진 시장이 내놓은 입장 자체는 저는 상당히 우리가 박수를 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 사고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권영진 후보 측의 관계자들은 이게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을 했지만 예. 이 지금 권영진 후보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단순한 사고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 우발적인 사고이기 예.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상당히 파장을 축소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은 저는 상당히 좀 성숙된 예. 하나의 후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잠시 일어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 앞두고 주요 화두로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간 요즘에 노선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이쪽을 이제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한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서의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좀 쉽게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 경제팀 컨트롤타워 논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있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1만 원 인상하는 것은 좋으나 그거 좀 시간 좀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올리면요 부작용이 납니다. 그거 비합리적이거든요. 따라서 속도 조절론을 이른바 제기했죠. 그러자 청와대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앞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경제회의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동연 패싱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죠. 어떻게 해요? 장하성과 정책실장과 더불어서 경제부처 장관이 함께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살짝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죠. 대통령 직속기구의 거짓말 논란까지도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기구 중에 일자리위원회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그 밑에 부위원장이 있는데 장관급입니다. 이목희 전 의원이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기자 간담회 이에
이목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언론이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주된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속도 조절 발언, 최저임금 관련된 거죠. 속도 조절 발언, 그거 부적절해요. 아니, 무슨 김동연 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발언했다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번 보시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전면 부인을 합니다. 아니, 속도 조절론 통계 분석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거지. 아니, 무슨 이목희 부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 향해서 신의 영역에 있습니까? 이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실까요? 실제로 드러난 실제 발언인데요. 통계도 없이 알 수가 있습니까?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일자리위원회의 해명은 거짓 해명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이 보시죠. 그래서 국민 상대로 일자리위원회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이목희 부위원장이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목소리를 실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영세 자영업 쪽에서 일자리를 늦게 줄였는지, 소상공인에서 늦게 줄였는지, 그 줄은 이유가 뭔지, 숙박업소가 문을 닫은 건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자를 줄였는지, 그거 알 수 있나요? 경제부총리가 이 신의 영역에 있습니까? 자, 차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신의 영역에 있나 이 발언 안 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결국에 한 걸로 드러났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목희 일자리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국정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너무 성과에 집착해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좀 공격적인 이런 그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예. 과거 정권에도 보면 일종의 그 경제부총리 패싱론이 항상 나왔거든요. 그것은 뭐냐? 예. 결국은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만기 침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왜? 대통령 국정철학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의공들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쩌다 공무원. 이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관료들은 결국 덜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덜러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결국은 경제 관료들의 안정적인 상황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국정철학은 사라진다. 예. 그러한 갈등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률이 1년이 지나고 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래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좀 더 경제팀이 특히 이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 구체적으로 이 지금 경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챙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의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움직임이 있자 한국당은 실제로 또 이런 목소리를 오늘 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만 견제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관료로서 양심과 소신을 지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은 한 목소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묵살했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지방선거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글쎄요, 이제 12일 동안 약간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문제도 또 주요 논쟁거리, 화두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네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